다음에 8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채권 채무 회계가 나오는데, 자, 뭐 앞에서도 설명한 내용이네요.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였고, 그죠? 채무는 곧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밑에 채권자의 입장과 채무자의 입장을 두 개를 비교를 해놨네요. 그죠? 자, 한 번씩 다 배웠던 내용인데 또 한 번 보고 넘어가죠, 뭐. 자, 거래를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 그랬죠? 자, 우리 회사는 상품을 사다가 파는 회사다. 그러면 상품을 팔았을 때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되는 거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다음 밑에 보시면 거래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는 미수금이고 채무자의 입장은 미지급금이고요. 자금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되는 거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된다는 얘기고, 다음 재화나 용역의 완료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선급금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선수금이라고 했고요. 발생주의에 따라 단기의 수익 비용의 인식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은 했으나 아직 못 받았다. 그죠?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미수 수익이 되는 거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못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 된다는 얘기고, 다음 발생주의에 따라 차기의 수익 비용을 2년,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발생을 해서 지급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급한 부분 중에 내년분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걸 내년치를 미리 지급한 거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선급금이 되는 거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받긴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 그런데 이 받은 수익 중에 내년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 그게 선수 수익이 됐던 거죠. 자, 우리 전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또 뒤에서 결산해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거래 채권 채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돈 받을 권리를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 상품을 사고 갚아야 될 의무를 외상매입금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계정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모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외상매출금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계정은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은 증가하면 차변이고 감소하면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년도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전기 2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년도에 못 받은 거. 전년도에 외상으로 매출을 했는데 못 받아서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올해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전기 2월이고,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을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상품을 매출했을 때 외상매출금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을 때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남은 건 내년에 받아야 되니까 내년으로 넘긴다. 그래서 차기 2월로 내보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보셨나요? 가끔 시험 문제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셨나요? 자, 넘어가셔도 돼요. 요것만 이해하셨으면.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받으럼 지급어음이 나오는데요. 자, 받으럼은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죠. 자, 이제 어음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죠? 어음이라는 거는 나중에 돈 줄게 라면서 발급하는 증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결과적으로 외상이긴 한데 그냥 외상을 한 게 아니라
어음이라는 증서를 발행을 해서 외상을 했다. 되셨나요? 그래서 상품을 팔고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음이 되는 거고, 상품을 사고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받으러음은 돈 받을 권리고요. 지급어음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밑에 내용에 보시면 받으러음에 대해서 어음의 양도라든지 어음의 추심, 위임, 배서라든지 어음의 할인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외상매출금 계정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요인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증가되죠. 그러면 받으러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요인은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전기 2월이 있을 수 있겠죠.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 자, 그리고 받으러움이 증가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어떨 때 받으러움이 증가하죠?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 맞죠? 그래서 어음을 뭐 했을 때, 수취, 받았을 때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건 좀 그려놓으세요. 책에는 외상매출금보다 얘가 더 중요한데 왜 외상매출금은 나오고 얘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 이외에는 받으러움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런데 받으러움이 감소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요소가 아까 말한 대로 어음을 받아놨다가 만기가 되면 어음을 내보내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가 되면. 그러면 첫 번째는 만기가 되면 어음이 없어지고 돈이 들어와야 돼. 이해되셨죠? 만기가 되면 어음을 내보내고 돈을 받으면 된다. 자, 요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음의 양도라고 나와 있죠? 어음의 양도. 자, 얘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냥 양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주로 배서양도라는 말을 써줘요. 배서양도. 여러분 교재에 어음의 양도 옆에다가 배서양도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게 양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라는 거죠?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거래처로부터 A라는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아놨어. 그 어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B라는 거래처에서 상품을 사면서 돈이 없는 거야. 줄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받아놨던 어음을 얘한테 B라는 거래처에다가 네가 대신 받아라고 하고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도예요. 이게 되셨나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대신 받아 이렇게. 그랬을 때 그걸 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도를 할 때는 어음의 특징상 어음 이렇게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써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배서하면 또 여기다 인적사항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인적사항을 쓰고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양도를 할 때는 뒤쪽에다가 배서를 꼭 해서 양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양도를 배서양도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조심하실 건 내가 배서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해 볼게요. 내가 처음에 상품을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B라는 거래처에서 상품을 사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얘한테 받아놨던 어음을 배서양도할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지급어음이 아니라 받으러음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보셨나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음을 받아놨던 걸 내보내는 거니까 내가 어음을 직접 발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셨죠? 자, 이런 경우가 뭐에 해당한다? 배서양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니은에 보면
어음의 추심, 위임, 배서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자 이거는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서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거래처 은행 그 지급지 써 있는 은행 있죠?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금 결제를 해서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그런 걸 은행에서 대신 해줘요. 그걸 회사의 입장에서 원래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음이 만기가 되면 영업부 직원 불러서 이거 만기됐어요. 그러면 직원이 이 어음을 가져다가 회사로 가져가서 돈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게 귀찮으니까 은행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는 걸 대신 해줘요. 그걸 추심 위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만기가 되면 돈을 찾아오겠다라는 게 추심이고 그거를 위임, 은행한테 대신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뭔 해줘야 된다고요? 아까처럼 배서는 해줘야 돼. 배서는 은행한테 맡겼으니까. 그래서 추심, 위임, 배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내가 어음을 은행에다 갖다 맡기잖아요. 만기가 되면 찾아달라고. 그때 회계 처리할 때는 어음이 없어졌다는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어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아직. 은행한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은행이 추심을 해서 돈을 받고 나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 언제 거 무슨 어음 만기돼서 추심했어요 라고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나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때서야 어음이 없어졌다. 만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동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셨나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 가끔 수수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은행에서 추심 위임을 우리가 맡겼으면 은행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수수료를 받아요. 은행 측에서 그거를 추심 위임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심 수수료는 자 거기 어음의 추심 위임 배서의 마지막 추심 수수료는 영업당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조심해야 될 게 은행에다가 추심 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음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수수료만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추심 수수료는 어음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에다가 추심 위임을 해놨었는데 은행에서 이걸 만기가 돼가지고 추심을 할 갖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예 수수료를 뗐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 문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음 만기가 돼서 보내가지고 이거 추심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때 뭘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졌다. 만약에 1,000원짜리라고 칠게요. 근데 얘네가 보통 예금에다가 얼마만 넣어줬냐면 추심 수수료 빼고 970원만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30원은 뭘 준 거라고요?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경우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출심 위임을 하면서 추심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현금만 1,000원이 나가는 거고 이 어음이 나간 건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는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추심 위임에 대해서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추심 위임 배서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디귿에 보면 어음의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할인. 자, 얘도 어음이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자, 어음의 할인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 6개월짜리를 받았어. 6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회사에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근데 만기는 아직 5개월이나 더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아, 이거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어음을 갖다 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이라는 건 은행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은행이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어음을 딱 받았는데 아직 5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5개월만큼을 이자격으로 할인율을 받아요. 이자격으로. 은행에서 5개월 돈 다 내주면 5개월치 자기네 손해잖아요. 5개월 동안 돈이 묶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5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할인율을 받아내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세무 2급 수준에 가시면요. 이 할인율을 얼마 줘야 되는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산회계 1급이면 할인료 얼마를 지급하고 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무 2급 가면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연이율이 이율로 표시가 되니까 연이율이 뭐 10%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음의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쳐. 그러면 1,000만 원에 0.1, 10%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년치 이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5개월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죠? 만기까지.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 계산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할인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그것도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죠. 어음을 은행에 갔다가 할인을 할 때 시험 문제에는 한 가지 방식만 나오는데요. 한 가지 방식만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나올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라는 게 있고요. 사입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각 거래는 내가 은행에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바드럼을 팔았다 은행에다가 그러면 바드럼이 나가겠죠. 수수료 줬다. 수수료 그러니까 할인료 주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할인료에 대해서는 바드럼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돈이 덜 들어온 거예요. 할인료 주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만큼이 뭐가 되는 거다? 손해가 나는 거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요. 요거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매각 거래로 할 때는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 시험에 실기 문제에 나오면 전부 다 얘만 나와요. 매각 거래만. 근데 예전에 차입 거래로 이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차입 거래는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다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건 은행에다 팔아버리는 거고 이거는 은행에다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빌려온 돈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고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면서 나머지는 이자를 준 거다.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음의 할인은. 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는 여러분이 주로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시험에 거의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론 문제. 최근에. 이게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이 매출채권이잖아요. 그죠? 매출채권을 은행에다 갖다가
처분하면서 돈을 덜 받았으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도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여담으로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쓴다고 그랬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매각 거래를 인식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만약이라도 은행에 갔다가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부도가 났어. 그럼 은행에서는 누굴 쫓아와요? 나한테 쫓아오겠죠? 그러면 나는 팔았어도 만기가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 거래는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차입 거래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게 어음의 할인이라는 겁니다. 보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봐두세요. 바드라움이 증가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 이해되셨나요? 자,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까지 지금 82페이지에 어음의 할인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요 내용 아까 수수료하고 추심 수수료 자, 예제가 나와 있는데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우리가 분계 연습 문제는 또 할 거니까. 자, 넘어가셔서 3번에 미수금 대 미지급금 이렇게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다 예전에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품이 아닌 걸 사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품이 아닌 걸 사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어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으러움 아니에요.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문제 풀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